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요식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제 동남아 순방에서 막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짐작되는 바가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가 내릴 선택과 그 이후의 파장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이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자료를 검색하다가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마중 나온 인사들과 이동하는 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이렇게 4인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계리에 찬 그리고 다소 경직된 문 대통령이 정면을 응시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땅을 보듯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문 대통령과 기타 등등의 인물들 간의 상호관계가 어떤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밤 늦은 시간까지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밤 10시 50분 무렵에 조국 후보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허위 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청문회가 종결되는 12시 무렵까지 참모들의 의견을 문 대통령이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결국 문재인이란 인물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문재인이란 인물의 특성과 또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이란 인물이 내리게 된 결정,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00%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듯이 지명철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인물 탐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때 열렬하게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하였고 2017년 5월 9일 날 오후 10시 문재인 캠프 상황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던 김선우 씨는 바로 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함께 환호를 지른 청년입니다. 김선우 씨는 현재 한양대 학생인데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학생입니다. 노무현은 강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듣는 사람이다. 반면에 문재인은 귀를 기울이지만 결코 듣지 않는 사람이다. 문재인은 귀를 기울이지만 결국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이 자원봉사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열렬하게 추종했던 20대 청년이 내린 결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한 다음에 청와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 콩나기 하듯이 애둘러 이야기하기는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겁니다. 정치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청와대 참모 정도가 되면은 그 판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에 대해서는 달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우리가 흔히 하겠던 OEM이라고 하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공급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답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참모의 가장
중요한 능력일 것이다.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말입니다. 눈치도 없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찍히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찍힌다는 이야기는 대통령 마음에 저 친구는 안 되겠어라는 그런 짙은 감정적인 부정의 앙금이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참모들의 나이가 대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를 누구도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동남아 순방을 하는 내내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보통의 사람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이런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정보가 입력되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 변화나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더라도 처음 입장을 좀처럼 바꿀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그런 전망치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을 두고 문 대통령은 한 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인색지 않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조국 관련 보고에서도 거의 절대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지라도 뭐 이런 이 전제 조건을 깐 사람들도 가끔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거의 드물었을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에다가 주변 참모들의 확신들이 더해지면서 그런 점점 더 내가 역시 옳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국 후보가 민중수석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일반인들이 좀 놀랄 정도로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과격한 그런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일종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주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의중을 잘 알아차린 조국이란 사람이 그런 과격한 발언을 통해 가지고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 문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 문 대통령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를 공급한 그런 사례에 속한다. 그래서 그 당시도 저는 조국이 총대를 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이제 조국 후보의 임명권은 대통령 시간의 영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을 그렇게 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추석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월요일 9일날 임명을 하고 10일날 화요일날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조국 씨가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제 상황은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내심 이렇게 기대할 겁니다. 연휴가 제법 길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 조국에 관한 논란이 수그라들기를 바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국민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바로 대통령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